15강, 통문부 부교재 15강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1번. 1번 문제는 간단하게 조리주법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일단은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를 하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방정식을 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할 것은 이제 우리가 당연히 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으면 좋은 거지만, 만약에 인수분해를 한 방에 할 수 없다면은 첫 번째로 떠올릴 거는 조리주법이야. 자,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조립제법을 쓰기 위해서 일단 개수를 2,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이렇게 적어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도대체 여기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현재 이 전체 식이 0이 될 수 있는지를 검사해보면 된다는 거고, 이때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주게 되면은 전체 값이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처리를 하시는 건 문제가 없겠죠. 자, 그리고 나서 현재 이렇게 써있는 숫자를 보고 그 다음 조리주법이 떠오르지 않으면 이 상태에서 한번 중간 점검으로 식을 원래대로 고쳐보는 거야. 자, 마이너스 1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x 플러스 1이라는 얘기 맞죠? 그 다음에 2x제곱 마이너스 5x에 빼기 3이니까 인수분해를 한 번 더 시도하시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 2x 마이너스 1 그리고 이제 x 마이너스 3 이쪽에 플러스가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전체가 0이 되기 위해서 가능한 x값으로는 첫 번째 마이너스 1, 두 번째 마이너스 2분의 1, 세 번째 3 이렇게 적으시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2번도 보시면 역시나 똑같이 조립제법으로 갈 거야. x 개수를 집어넣자. 자, 그래서 일단은 4제곱, 3제곱, 그 다음에 2제곱, 1제곱 상수항. 이번에는 x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0이 될 거냐면은 쭉 해봤을 때 결국 여기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판단하시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집어넣었을 때 이제 여기까지 계산이 쭉쭉쭉 될 거 맞지? 이 상태에서도 얘가 사실 바로 1이 들어가면 된다는 게 보이면 좋아. 왜냐면 여기 더하기 여기 더하기 여기에 얘를 빼버리면 딱 지워질 거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본인이 좀 잘 안 보인다 싶으면 잠깐 멈추고서 요거의 인수분해식을 한번 써보라는 얘기죠. 여기 1이 있으니까 x-1, 그 다음 나머지 3차식을 요렇게 일단 한번 적어보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1이 한 번 더 들어가면은 정확하게 0 나온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쳐다봤을 때, 자, 이 뒤에 있는 요 2차식은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두 개가 x-1의 완전 제곱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요만큼의 2차 방정식이 일단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가 될 거라서 인수분해가 더 이상 되지 않을 거니까 여기에서 x값은 일단 얘 때문에 x가 1이 중근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근해 공식을 통해 나머지 x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빼기 ac니까 1 빼기 5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i다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이제 1번 문제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 문제 보시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3차 방정식의 모든 근이 전부 다 실수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역시나 조립제법을 먼저 해서 3차 방정식을 최대한 1차 곱하기 2차의 형태로 쓰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역시나 조립제법을 떠올리게 되면 x 개수가 세제곱 개수가 1, 그 다음 2차 개수, 그 다음에 1차 개수는 k 더하기 4, 그리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2k가 나오게 될 거고, 어쨌거나 k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는 반드시 어떤 숫자가 들어갔을 때 0이 나오는 거를 내가 발견해야만 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발견하냐면 여기 있는 이 k라고 하는 문자 때문에 복잡한 거 맞지? 근데 저 k가 포함된 항을 전개해 보시면은 여기에는 kx가 있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2k가 있죠. 그리고 그 뒤에는 k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게 쭈르륵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얘가 0이 되려면 k가 포함된 게 죽어야 되는 거니까 결국 x한테 2를 넣는 거 말고는 선택지가 없어. 그래서 한번 2를 넣어봤더니 반드시 이렇게 k가 지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 k만 지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모든 숫자가 다 사라지게 되면서 나머지가 0이 되시는 거 맞죠? 자, 그래서 x-2에 그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가 될 거고 이 근이 모두 실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미 여기서 x가 2라는 게 실근으로 존재할 거고 따라서 이쪽에서만 허근이 발생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짝수 판별식을 써보시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1 빼기 k라고 써지는 거 맞지? 그게 실수가 되면 되는 거니까 0보다 크기만 하면 돼. 같아져서 얘가 중근이 생기는 것도 말이 되는 거고 아무튼 얘가 0보다 작다라고 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 자, 따라서 위에 파란색 식을 풀게 되면 최종적인 정답은 k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2번이었고 자, 다음 3번. 자, 오메가에 대한 얘기가 이제 두 문제가 나와 있는데 오메가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의 시험 문제에 정말 100% 무조건 출제가 될 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일단 통분모 기출문제 기준으로는 여기 여러가지 방정식, 3차 방정식이 시험 범위에 들어갔을 때 얘가 안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자, 그래서 3번 문제를 풀기 이전에 요거 내용 정리부터 합시다. 자, x 세제곱은 1을 만족하는 다음의 허근을 w가 아니라 오메가라고 읽어요. 자, 얘가 오메가라고 됐을 때 당연하게 성립할 건 뭐냐면 요거의 허근이 오메가뿐만 아니라 오메가 바도 편례로 같이 존재한다는 거 맞지? 자, 그리고 1을 옆으로 넘겨서 조립제법 혹은 인수분해를 시도해 보시게 되면 얘는 x-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허근 오메가와 오메가 바라는 것은 당연히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여기 있는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를 좀 여기다가 정리를 해보고 시작해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다. 근이니까 대입하면 되는 거 맞죠? 마찬가지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1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얘네 두 개가 여기에 근일 거기 때문에 역시나 2차식에 대입해서 요런 식도 성립하는 거고 다가 들어간 식도 성립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두 개의 근이 얘네 두 개일 거라면은 2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다음처럼 마이너스 1과 1이라고 적을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상위권으로 갈수록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식과 여기 있는 이 식의 관계성을 봐봐. 그러면 오메가의 세제곱이라는 거는 오메가가 3번 곱해진 거야. 그리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를 한 것도 역시나 똑같이 1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두 가지 식에 의해서 이만큼과 이만큼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얘네들이 같고 얘네들이 같으니까. 자, 따라서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바다 뭐 이런 식까지도 만들 수 있으면 이제 기본적인 모든 식은 다 아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얘를 토대로 1번과 2번을 여기다 풀어보면은 일단 1번에서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2. 자, 여기에 개수가 둘 다 2랑 2라고 써있으니까 얘를 한번 2라고 묶어보면은 정리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최대한 써보시게 되면 세제곱을 한 게 1이니까 일단 요만큼의 값은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라고 하는 이 가운데 요만큼 얘는 이 부분하고 같은 거 맞지? 따라서 여기 있는 1을 옆으로 이항해주게 되면 이 부분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정리해주게 되면 결국 1 더하기 자,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지막에 3을 더해주면 현재 답은 2다. 이렇게 나오는 게 3번의 1번 문제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번 문제에서도 앞에 쪽의 분모는 1 플러스 오메가고 뒤쪽의 분모는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이야. 자, 근데 역시나 지금 보시면 여기 식에서 얘네 두 개가 남아있고 요거를 옆으로 넘겨주게 되면은 이제 앞쪽에 있는 이만큼의 항은 분모가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과 같으신 거 맞죠? 그죠? 자, 여기는 얘가 넘어간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이만큼을 똑같은 방식으로 보게 되면 1번과 3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오메가가 넘어가면 똑같은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얘를 통분하는 방법이 그냥 바로 통분할 수도 있지만 자, 우리는 세제곱을 한 게 1인 걸 알지. 그러니까
마치 옆에다가 유리화를 하듯이 오메가분의 오메가만 추가로 곱하는 거야. 그럼 어차피 얘가 세제곱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분모 분자에 똑같이 오메가의 제곱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앞쪽에 있는 이만큼의 부분은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분의 오메가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뒤쪽에 있는 이 부분은 마이너스 오메가의 세제곱분의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건데, 우리는 세제곱을 한 게 1인 걸 알기 때문에 각자 분모가 마이너스 1하고 똑같아져서 얘하고 얘하고 남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얘가 얼마인지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 식으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여기 두 개가 옆으로 이항되면 되죠. 얘를 옆으로 이항하게 되면 결국 1이라는 값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랑 같겠지. 정답은 1이 된다. 해서 이 문제는 일단 얘를 인수분해해서 다음에 관계식들을 최대한 많이 뽑아내 놓고, 그리고 거기서 정말 말 그대로 적절하게 대입해 가면서 식을 바꿔 나가는 거야.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일 수 있는 식은 역시나 얘네 두 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셔야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4번. 자, 4차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4차 방정식을 풀어서 그 4차 방정식에 뭐 실근과 허근을 각각 부른다고 했는데, 일단은 어쨌거나 4차 방정식이니까 방정식을 풀려면 반드시 인수분해를 할 수밖에 없죠. 자, 인수분해 해볼 건데,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에서 공부를 했듯이 여기 있는 이 4개의 항을 곱할 때 순차적으로 그냥 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짝으로 묶어줘서 곱하는 거지. 상수항의 합이 똑같게 묶는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줘야 이 친구를 전개했을 때 공통 부분이 발생하면서 치환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순서를 뒤집어서 여기까지를 바꾸는 게 1번이에요. 다시 보시면 상수항이 1과 4 합하면 5지. 그 다음에 상수항이 2와 3 합하면 5지. 그리고서 이제 앞에 거 두 개를 이렇게 따로 전개하고 뒤에 거 두 개를 이렇게 따로 전개를 해보시게 되면 이쪽은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120까지를 처리했을 때 얘가 능력이면 되는 건데, 얘를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지금 이만큼의 똑같은 부분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치환이 들어가는 거지. x제곱 플러스 5x라고 하는 거를 한번 a라고 치환해 보시면 앞에 부분의 괄호는 a 더하기 4가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 a 더하기 6이 되고 마이너스 120이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이 파란색 식을 전개해서 풀어봤을 때 a 제곱에 6a 더하기 4a니까 10a, 그리고 플러스 24에다가 120을 뺄 거니까 마이너스 96이다. 인수분해 해보시게 되면 16 곱하기 6이 96이기 때문에 다음에 인수분해는 a 더하기 16과 a 빼기 16으로 a 빼기 10으로 6으로 끝나겠지.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a 자리에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두 개를 다시 집어넣게 되면은 결국에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6, 그게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 그게 이 부분이 되지. 그럼 얘가 능력이다를 풀어서 나오는 다음에 실근과 허근을 각각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부른다고 했어. 자, 여기 써있는 얘는 이렇게 써있는 애를 읽을 때 감마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팔자 모양 비슷하게 써있는 애를 델타라고 읽어요. 기본 상식이니까 받아들이시고요. 자, 그러면 어쨌건 얘들아, 여기서 실근과 허근이 존재할 건데 당연히 이쪽에서의 판별식은 0보다 커지고 이쪽에서의 판별식은 0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풀어서 나오는 근이 허근으로 존재하는 거고, 걔네가 각각 감마하고 델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이쪽이 실근으로 알파하고 베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알파 베타를 따로 구하고 감마 델타를 따로 구해서 그거를 직접 집어넣고 푸는 거는 되게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여기 앞에 있는 식을 1번, 뒤에 있는 식을 2번이라고 하게 되면은, 자, 1번식에서 분명히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5, 두 근의 곱은 16 맞죠? 그러면
감마 플러스 델타라고 하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5에 감마 곱하기 델타라고 써있는 두 근의 곱은 16일 거니까 이걸 토대로 감마 제곱 더하기 델타 제곱을 구해보게 되면 이거는 여기 제곱에서 요거 두 개를 빼는 거 맞죠? 감마 플러스 델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 감마 델타를 빼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요쪽은 25에 요쪽은 32가 될 거니까 그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7이 되지. 자, 마찬가지로 이쪽도 풀어보게 되면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5가 되고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곱셈 공식으로 여기 제곱에서 이거 두 개를 빼면 37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정답은 얘네들이 계산할 거니까 총 답은 30이 될 거고. 자, 분명 여기가 인수분해가 되는 건 나도 아는데 여러분의 시험 문제에서 여기가 설령 7 같은 걸로 나오던다고 하더라도 그냥 여기에 숫자가 바뀌면 되는 거니까 답을 내는데 무리가 없다는 얘기야. 따라서 여기에 인수분해에 너무 집착을 하지 않고 근과 계수의 관계로 답을 내려고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맞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4번이었고 5번으로 갑시다. 자, 5번부터 심화 2번까지는 전부 다 모의고사 기출문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난이도가 그래서 상당히 좀 높을 텐데 천천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자, 5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2차식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조건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식의 좌변을 보시면요. 좌변은 어떤 px라고 하는 식에다가 x를 더하고 그 식 전체를 제곱한 거지. 자, 그리고 우변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일단 여기가 1차 곱하기 1차인데 합차 공식의 형태로 써 있을 거니까 여기를 먼저 전개를 해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에 뒤에 x제곱 플러스 5에 플러스 9다 이렇게 되겠지.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은 좌변의 형태는 이미 인수분해가 끝나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냐면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어 있죠. 그렇다면 내가 우변에 있는 이 식을 인수분해했을 때도 반드시 완전 제곱식이 되어줘야만 말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일단 우변을 인수분해 해보기 위해서 여기를 전개를 더합니다. 자, 그러면 x 4제곱 이렇게 풀고 이렇게 푼 게 제곱의 개수가 될 테니까 5-a 제곱에 x 제곱 그리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5a 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요거를 인수분해했을 때 반드시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끝나야 돼. 자, 근데 생각해보면은 우리 보통 여기 있는 x제곱 같은 거 반복되면 얘를 치환하죠. 그래서 x제곱을 한번 t다 이렇게 치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식이 t의 제곱 플러스 5-a 제곱의 t 그 다음에 순서 바꿔 쓸게요. 플러스 9-5a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해봤더니 어떤 식이냐면 결국에 t에 대한 2차식의 형태야. 그러니까 얘가 t에 대한 2차식의 형태인데 이게 t로 인수분해가 이렇게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니라 마치 이런 식으로 얘가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될 거니까 당연히 이 녀석의 판별식이 0이라는 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에 모양이 똑같다는 얘기는 우리가 얘를 풀었을 때 t라고 하는 값이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가 써야 될 식은 뭐냐면 다음에 파란색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다. 자,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시게 되면은 b제곱 빼기 4ac니까 요거 제곱에서 이거 4개 빼시는 거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5a 제곱의 전체 제곱에서 4개를 뺀다. 마이너스 4 붙이고 9 마이너스 5a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그게 0이면 되는 거야. 그래야 얘가 중근을 가지는 거고 그래야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이 식을 풀어보려고 하는데 얘는요 a 제곱의 제곱이니까 전체 a 4제곱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a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25에다가 뒤에 있는 이 부분을 풀게 되면 마이너스 36 플러스 20a 제곱 이렇게 되겠지. 정리를 더 해봤더니 여기가
a 4제곱에 그 다음 플러스 10a 제곱에 그 다음 마이너스 11이다가 될 거고, 여기서 얘를 a 제곱을 굳이 더 치환하지 않더라도 a 제곱 곱하기 a 제곱 그 다음에 11 곱하기 1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 정도는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자,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1에 a 제곱 더하기 11이 0인 건데, 보다시피 a는 실수기 때문에, 그죠? a가 0보다 큰 실수라고 써있지.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쪽에서는 a가 허수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안 될 거야. 그러면 결국 얘가 말이 될 거고, 그러면 a 제곱이 0이면 a 제곱이 1이면 되는 거니까, 그 중에서 0보다 큰 a 값이면 a는 1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지? 자, 이렇게 a 값을 구했어요. 그러면 a 값을 구했으면 지금 요 우리가 풀고 있는 전체 식에다가 다시 a 값에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결국에 이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라고 하고 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식이랑 이 식이랑 같은 거야. 근데 a가 1인데 나왔어. 그럼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좌변에 써있는 모양은 px 플러스 x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될 거고, 우변에 써있는 모양은 여기다가 a 값에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얘가 x 4제곱에 4x 제곱에 4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쪽은 x제곱 플러스 2의 전체 완전 제곱식과 똑같은 모양이 될 거니까 마치 모양이 이렇게 써있는 건데, 여기서 신난다 하고 양쪽의 제곱을 그냥 빼버리시면 안 되는 거죠. 한쪽의 제곱을 뗄 때 오른쪽에는 그냥 떼지는 게 아니라 끌마가 항상 붙어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결국에 px 플러스 x라고 하는 식은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였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px 플러스 x가 여기 마이너스가 붙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치? 근데 생각해봤더니 문제에서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라는 이 말을 괜히 준 게 아니야. 따라서 위에 있는 식이 말이 된다면 x가 옆에 넘어갔을 때 px의 최고차항 계수는 양수가 되니까 얘는 틀렸겠죠. 그래서 얘가 맞는 거고. 자, 따라서 px라고 하는 식은 x가 넘어가주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여기다가 pa를 집어넣고 제곱한다 그러면 결국 a가 1이었으니까 p1의 제곱이라 하면 되겠죠. 자, 따라서 p1의 값은 1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4니까 그거를 제곱하시게 되면 정답은 16이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될 거고, 여러분의 시험 문제에서 얘가 변형이 될 거라면 당연히 이쪽에 있는 이 숫자들이 좀 바뀐다. 그래서 여기 식이 좀 바뀌겠죠. 하지만 얘가 완전 제곱식의 논리로 풀린다는 건 바뀌지 않아요. 알겠지? 그리고 뭐 서술형 같은 거에다가 여러분의 좀 꼼꼼함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이나 이런 조건을 가지고 좀 장난을 칠 수가 있겠지. 그래서 5번 문제는 시험에 변형될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니까 공부를 좀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에서 되게 천천히 푼 거예요. 말은 좀 빨랐지만 식은 다 써드렸어. 멈추면서 다시 보시고 해야겠죠. 자, 6번으로 갑니다. 자, 6번 문제도 셀이나 RPM 같은 곳에 항상 한 문제씩은 들어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학교 부교재에다가 대놓고 넣어놨다는 얘기는 이제 공부를 좀 시키고 싶으신 거겠지, 그치? 잘 봅시다. 자, 일단은 4차 방정식이 풀렸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지면 돼요. 자, 그런데 일단은 이 문제의 개념 설명부터 한번 해보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보기차식이에요. 자, 보기차식을 풀었는데 얘가 가질 수 있는 근의 개수가, 근의 종류가 첫 번째 실근만 4개를 가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실근 2개, 실근 2개, 그리고 허근 2개를 가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허근만 4개를 가질 수도 있어.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선생님, 실근이 3개고 허근이 1개인 건 왜 안 됩니까? 아니면 실근이 1개고 허근이 3개인 건 왜 안 됩니까? 자, 가능은 한데 보통 언제 가능하냐면 우리가 4차 방정식의 개수들이 만약에 이렇게 써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모든 개수가 전부 다 실수가 되면은 그때는 반드시 어떤 허근을 가질 때 그 허근은 반드시
켤레로 존재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 허근이 켤레로 짝으로 존재할 거니까 그래서 허근이 홀수계가 될 수는 없는 거야. 모든 개수가 실수라면. 근데 지금 여기는 A가 실수라고 써있고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이 모든 개수가 다 실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능한 상황은 저렇게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얘는 가능하지 않다. 이게 문제 첫 번째 개념이 될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x의 4제곱 더하기 3a 제곱 x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이다 라고 써있는 이 복 2차식을 풀기 위해서 역시나 x제곱을 한번 t라고 치환을 하고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치환했을 때 앞에가 t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 가운데가 3a 제곱 t가 되고 그 다음 마지막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되지. 그리고 만약에 지금 여기가 a 값이 문자이기 때문에 풀 수 없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a 값이 뭐 숫자였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분명히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서 요거를 풀었을 때 t의 그 근이 그 t의 값이 두 개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 근이 그 두 개의 근 t1, t2가 전부 다 양수가 될 수 있겠지. 뭐 예를 들어서 요 2차 방정식의 형태가 예를 들어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이었던 거야. 또 우리가 요걸 풀면 t는 3하고 2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양수가 되는 거잖아. 자, 또는 하나의 t 값은 양수지만 하나의 t 값은 음수다. 즉 두 근 중에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다. 이럴 수도 있을 거고 또는 둘 다 음수다. 뭐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치? 자,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t라고 하는 값을 풀었을 때 얘가 이렇게 둘 다 양수가 된다면 이거는 x제곱은 t1이라는 근이지. 그치? 봐봐.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요 방정식의 근 t는 사실 이 방정식이 아니라 이 방정식이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t 값이 뭐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 t가 얘란 얘기니까 x제곱이 첫 번째 t1 x제곱이 두 번째 t2 이런 얘기야. 그런데 그게 둘 다 양수가 된다면 결국에 이쪽도 양수일 거고 이쪽도 양수일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3이고 2면 여기도 3 써봐. 여기다 2 써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거를 풀었을 때 당연히 여기도 실근 2개, 여기도 실근 2개가 나올 수밖에 없지. 그렇지 않나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는 우리가 인수분해하고 만든 식 2개, 그 식에 2개의 근이 하나는 이렇게 풀려서 하나의 t값은 예를 들어 3이고 하나의 t값은 마이너스 4였다고 쳐보면 이때는 x제곱은 3이다 근데 x제곱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는 얘가 실근 2개 이때는 얘가 허근 2개가 되겠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감을 잡았을 건데 예를 들어 여기서 얘가 이렇게 2개의 근이 전부 다 음수가 돼버리면 당연히 허근 2개, 허근 2개, 총 허근 4개가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정리했던 이 유형에서 이거는 우리가 보기차식 형태를 치환해서 만든 2차식의 모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치환해서 만든 2차식. 그 치환해서 만든 2차식의 2개의 근이 전부 다 양수면 돼. 이때는 하나의 근은 양수지만 하나의 근은 음수면 돼. 그리고 이때는 2개의 근 전부 다 음수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상태로 하고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문제 속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치환해서 만든 이 2차식이 t제곱 플러스 3a제곱 t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여기다가 되겠지. 여기서 얘가 하나의 근은 양수고 하나의 근이 음수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때 필요한 식이 뭔지까지를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때 필요한 식은요. 첫 번째,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으면 는이 못 붙지만 그게 없이 그냥 두실근이라고만 있으면 는이 붙을 수 있어. 그래서 여기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또는 크거나 같다
그거는 문제가 얘기해 준 거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두 개의 근이 양수면 당연히 두 근의 합은 양수고 두 개의 근의 곱도 양수죠. 그 다음에 두 개의 근이 전부 다 음수라면은 이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두 개의 근의 합은 음수다. 그리고 두 개의 근의 곱은 음수다. 이렇게 되겠지. 양수다. 이렇게 되겠지. 얘가 좀 되게 특이한데 잘 봐봐. 두 개의 근의 곱이 음수가 된다면 이때는 식을 딱 하나만 쓰면 돼. 뭐다? 두 개의 근의 곱이 음수. 요거 하나만 쓰면 돼요. 자, 이유를 알려드릴게. 만약에 여기 0이 있어요. 여기 0이 있는데 0에서의 함수값이 밑에 있다면, 그리고 앞에 모양이 양수로 시작하니까 아래로 블록으로 이렇게 지나갈 거라면, 이때 이 그래프의 모양을 뭐 이렇게 그리든 해보면 반드시 하나의 근은 음수 쪽에, 하나는 양수 쪽에 생길 수밖에 없지. 또 이렇게 가더라도 마찬가지로 음수 하나 양수 하나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때는 판별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그냥 F0이 음수다 요거 하나만 쓰면 되는데, 이 F0이 음수라는 게 이 말하고 똑같지. 왜? F0이라는 말은 여기에다가 0이 들어간 거니까 그냥 얘가 F0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음수다가 되는 거랑 얘가 음수다가 되는 건 같은 말이야. 그래서 0에서의 함수값이 아래쪽 음수 쪽에 찍힌다. 그러면서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진다. 그럼 반드시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시험 문제로 변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예 그냥 문제풀이가 아니라 개념 설명을 다시 해드린 거고, 따라서 내신 대비가 완성된 친구가 이 문제를 본다면 이 문제를 풀이하는 거는 1초 만에 끝나. 1초까지는 좀 아니고 한 10초 만에 끝나겠죠. 첫 번째, 보기 차식이야 치환했어. 근데 하나 양수, 하나 음수여야 돼. 그러면 얘가 음수면 되지. 따라서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가 될 거고, 넘어가시면 a가 3분의 2보다 크다가 됩니다. 알겠죠? 아, 15강에 이제 문제 2개 남았는데 이 2개도 같이 공부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게 나머지 정리 형태로 문제가 써 있는 건데 오메가가 결합되어 있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니까 한번 잘 볼게. 7번. 일단은 나누었다, 그리고 몫이다, 나머지다 이런 말 나오면 반드시 받아쓰기를 옮겨 적는 게 맞지, 첫 번째는. 그래서 x에 2021제곱 마이너스 1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이쪽에 몫이 qx가 붙을 거고요. 그리고 뒤에 나머지 rx가 붙는데, 우리가 공부를 해봤다면 이 나머지에 들어갈 식은 반드시 요거가 1차 이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ax 더하기 b라고 적으면 되는 거고, 이때 이만큼의 식이 rx랑 같다는 거야. 까지는 기본이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풀 때 어떻게 풀어왔냐면 여기가 0이 되는 값들을 대입해 왔었어. 그치? 근데 지금은 얘가 허근을 가질 거기 때문에 여기다 허근을 집어넣고 풀기엔 좀 무리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냐? 자, 그래서 이 상태로 식을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은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풉시다. 첫 번째, 여러분한테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0이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옆에다가 x 마이너스 1을 추가로 곱해도 역시나 이 값은 변하지 않죠. 얘가 0이었다면. 그지? 자, 그러면 결국에 x 세제곱 마이너스 1도 0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x 세제곱은 1이다가 성립하는 거지. 즉 오메가야, 오메가.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여기 모양이 얘 혼자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얘 옆에 이것도 같이 있게 만들어 보기 위해서 두 번째 식을 제가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양변에
x-1을 곱한다. 그러면 이렇게 식이 써질 거야. 좌변에 x-1을 곱했어요. 그러면 원래 있었던 여기가 x 2021제곱이죠. 이렇게 써 있을 거고, 맞지? 자, 그리고 우변에 얘 옆에다가 얘를 추가로 곱해주게 되면 이때는 요거를 먼저 곱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qx를 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rx라고 하는 여기식 대신에 옆에 얘가 같이 곱해지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 상태로 요거를 x-1에 x 2021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요쪽을 드디어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죠? 그리고 뒤에 있는 요쪽을 좀 전개를 해보시게 되면 a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에 플러스 bx,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런데 우리가 결국 어떤 숫자를 대입할 거냐면은 나누고 있는 이만큼의 여기식이 0 된다를 대입할 거 아니야, 그지? 여기가 0이 돼야 돼. 즉 여기가 0이 된다는 거는 이 방정식의 근이야. 근데 이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오메가랑 오메가 봐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이 아까 앞에 문제 3번에서 봤듯이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일 거고, 또 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일 거고, 뭐 그리고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일 거고, 뭐 등등등을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오메가가 들어갔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제 이쪽은 지워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만큼의 식이 오메가의 2021제곱하고 똑같을 건데 오메가는 세제곱을 한 게 1이기 때문에 얘가 오메가의 제곱과 같겠죠. 3씩 계속 빼도 괜찮은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오메가 마이너스 1, 여기가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오메가가 들어갔을 때 여긴 다 지워지는 거고, 여기가 a 곱하기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오메가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두 식이 똑같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좌변을 전개를 해볼 건데 이 좌변의 전개 모양이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되는데, 여기서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었으니까 얘랑 만나게 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2랑 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린 식과, 그러니까 여기를 전개해서 정리한 이 식과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이 항등식으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제곱의 개수인 a가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수항인 b가 마이너스 2면 되겠죠. 그걸 집어넣게 되면 여기도 마저 떨어질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올라가면 결국 여기 있는 이 rx라고 하는 식이 a하고 b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요 아래다가 2018을 집어넣게 되면 정답은 마이너스 2020이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될 거고, 좀 까다로우니까 잘 보세요. 알겠죠? 멈춰놓고 계속 공부하시고, 뭐 시험기간 다가오면 다시 연습 또 해보고, 그러라고 영상을 미리미리 남겨놓는 거니까. 자, 8번. 8번도 일단은 4차 방정식이야. 4차 방정식인데 다음 식은 조립제법을 그냥 쓰게 되면은 아무리 떠올려봐도 얘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학교 선생님이 이 문제를 왜 넣었냐, 애들한테 이런 거를 좀 말해주고 싶은 것 같아. 심화 2번이에요. 식을 변형하는데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은 치환할 수 있는 모양이 등장하게끔 변형할 거야. 자,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잘 보세요.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2x 마이너스 20은 0이다. 시간을 아무리 들여서 해봐도 조리제법이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푸나? 자, 여기를 x 4제곱에 한번 내 멋대로 여기를 4x의 제곱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달라졌으니까 뒤에다가 x제곱을 빼야 똑같을 거 아닌가? 그리고 뒤에 있는 건 안 건드렸으니까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생각해봤더니 이 앞쪽에 있는 이 초록색 부분은 내가 x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그치? 그리고 이 파란색 부분도 봤더니 여기 두 개만 바꾸면 마이너스를 묶었을 때 이런 모양이 돼. 그리고 뭐 맨 끝에 20은 뭐 그냥 혼자 이렇게 있는 거고. 아니 그럼 여기서 뭘 더합니까? 자 보세요. 요거 제곱이랑 곱한다는 얘기는 얘랑 얘를 먼저 한 번씩 곱해놓고 그거의 전체 제곱이라고 봐도 되죠. 그러면 모양이 여기까지 오게 됐을 때 얘를 치환하고 풀 수가 있게 된 거야. 되게 신기하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거를 한번 a라고 놓고 치환해 봤을 때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0은 0이 되는 거고 얘가 a 마이너스 5에 a 더하기 4가 0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a 값 대신에 지금 물결친 걸 다시 집어넣게 되면 결과적으로 생기는 모양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는 0이지. 자, 생각해봐. 얘가 갖고 있는 모든 실근을 구해서 그 실근을 역수를 구하고 합하래. 근데 여기는 딱 봐도 실근이 생기지 않겠죠. 그럼 여기는 실근이 생길 수 있나 보면은 의심스러운 판별식 쓰면 될 거고, 판별식이 b제곱 빼기 4ac가 양수니까 당연히 실근이 있을 거야 여기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실근 두 개를 구하고 그거의 역수를 구한다는 얘기니까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는 0의 실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문제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알파의 역수와 베타의 역수의 합이죠. 그럼 이거를 근의 공식을 써서 구하는 건 바보야. 이 상태로 바로 치환하시면 통분하시면 되는 거고 알파 베타 분의 베타 베타 알파 곱할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분자 맞죠? 그러면 결국 분모는 마이너스 5분의 분자는 플러스 2가 되면서 정답은 마이너스 5분의 2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되고 이거를 현장에서 만약에 처음 만나게 되면은 내 생각에는 푸는 사람이 없어. 풀 수가 없어. 솔직히 이 생각을 이렇게 더했다가 뺐다가 해서 결국에 지금 요 자리가 이거랑 같다는 걸 이용해가지고 푸는 거잖아? 근데 그런 생각을 현장에서 떠올리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게 부교재에 있다면 공부를 좀 미리미리 많이 하시는 게 맞겠지.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한 유사 문제를 최대한 모아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아무튼 다시 조립제법이 되지 않는 이상한 4차식이고 뭐 대칭 구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가운데식을 적당하게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바꿔가지고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만들어. 그래서 얘가 치환될 수 있는지의 그 가능성을 본다 이런 얘기죠. 알겠지? 그리고 이쪽은 실근이 없을 거니까 이쪽에 실근이 있는 걸 통해서 요거에 근의 합을 구하면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15강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아까 전에 제가 3번 문제 오메가 이 3번 문제 오메가 문제랑 얘가 그리고 5번에 있는 이거 모의고사 기출문제였던 거 그리고 6번에서 4차 방정식을 보기차식 형태로 치환 잡았을 때 얘네가 두 실근 두 합은 가지는 경우 그리고 네 실근 갖는 경우 네 합은 갖는 경우 유형 정리해드린 거 꼭 머릿속에 다시 기억해 보시고 7번 여기 써있는 이 식을 봤을 때 머릿속에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스치고 지나가셔야 말이 되는 거고요. 8번까지 공부할 게 많은 15강이었으니까 잘 정리를 해봅시다. 그리고 기말고사가 매우 어려울 거야. 지금 15강인데도 이 정도고 여러분의 시험 범위는 30강까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 풀어봤는데 매우 어렵고 그러니까
게 아니라 대체로 모든 고1들은 기말고사 범위를 가장 힘들어요. 도형이랑 부등식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미리미리 좀 어려운 문제를 잘 대비하면서 기말고사가 매우 어렵게 나올 거고 중간보다 훨씬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보다 덜 망하면 돼. 그렇게 생각해. 어차피 어려울 거고 애초에 어렵게 내겠다고 지금 작정하고 부교재가 이따위로 나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려울 걸 대비해서 우리는 좀 덜 틀리면 된다고. 알겠지? 공부 좀 열심히 잘 하시고 질문 좀 많이 하시고 알겠죠? 여기까지 할게요.